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셨나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40포인트 이상이나 급등했었던 코스피가 오늘장에서는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70선에 안착하면서 연초의 상승세를 오늘까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양시장 흐름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0.1% 정도 내린 192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1920은 그래도 확인해주고 있죠. 일중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1918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1920선 아래에서 출발하다가 장중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장중의 고점이 1924포인트였습니다. 상승 전환까지는 하지 못했고요. 그래도 1920선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21선은 지지하면서 낙폭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은 견조한 조정으로 보입니다. 수급 한번 살펴볼까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해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더 강하죠. 83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200억 원 정도, 개인이 조금 사주고 있는데요. 140억 원 정도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승 흐름 오늘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575포인트 가리키면서 570선 굳히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체크해 보시죠. 574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잠시 하락 전환도 했었지만 이내 상승 전환해서 시초가 부근은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고점이었던 583포인트를 거의 10포인트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으로 연초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수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기관 쪽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의 매수 물량이 100억 원 정도로 지난 거래일과 비교하면 조금 규모는 줄었지만 일단 이어지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오늘은 개인이 조금 더 강하게 사줍니다. 170억 원 정도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다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26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흐름부터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그리고 이번 주의 주요 일정들 화면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힘을 잃은 종목의 심폐소생술도 해드리는 이드코의 CPR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가 1920선 부근에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견조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 분위기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CPR 종목까지 만나보겠습니다. 글쎄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지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지난주에 이제 5일선에 대한 안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것이 이제 주 후반의 지수의 흐름들이 바닥부터 61선 부근까지 끌어올리는 상황들이 좀 나아졌지만은 이번 주의 흐름에는 이번 주 흐름에는 주 초반에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장 시초가의 장 초반부터 일단은 적극적으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5일선을 아직까지는 21선과 유지를 하면서 크게 나쁘지는 않은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1월 말에 이제 그리스 총선과 더불어서 이번 달 말이 되겠죠. 22일경에 예정되어 있는 어떤 그 통화정책 정례회의에서 국채 매입에 대한 어떤 양적 완화에 대한 QE를 진행시킬지 이 두 가지의 이슈들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서 현재와 월 말까지의 큰 이슈들이 없는 부재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큰 이슈 없이 경기 지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다우지수가 한 1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는 상황들, 역시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경기 지표에 의존된 그런 하락들이 고용 지표 실망감으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하락하는 상황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소폭이지만 숨고르기에 들어온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주에 워낙 바닥 1876포인트부터 1930포인트까지 큰 상승이 나와주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갭상승 출발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의 조정은 당연시되는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시면서 5일선이 되겠죠? 한 1900선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등락이 가능하다는 점.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수 긍정적인 그림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국제유가의 흐름들이 이번 주에 매도 클라이맥스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던 상황들이 어느 정도 저점을 모색된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지도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은 현재 구간 적극적인 매수 구간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큰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급등락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CPR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전략을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우리 CPR에서는 인터넷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오늘장 내일장 클릭하시면 이르코의 CPR 게시판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매수하게 된 사연과 함께 종목까지 올려주시면 빠른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화는 3153-2611번 다시 2번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많은 종목들이 상담을 통해서 이제 심폐소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 게시판을 통해서 CPR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 당시 이제 제때 방송을 보기 힘드시면은 무료로 VOD 재방송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재방송을 시청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대응을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과 함께 종목이 좀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사과장수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멘토님 아침 방송부터 쭉 애청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추천하신 종목들도 수익률이 좋아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주식 투자에 나쁜 버릇이 있는데요. 제 문제는 종목을 하나 사면 오를 때까지 못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징하게 당투하는 습관 때문에 수익이 나지만 대부분 원치 않게 물려버립니다. 해서 물린 종목이 하나케미칼이 되어 있고요. 보유기간 2년 정도, 평균은 물타기로 인해서 12,200원. 계속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라고 우리 사과장수님, 정말 사과장수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사과철이 가을부터죠. 가을부터이기 때문에 우리 사과장수님께서도 주식을 사과장수님의 수익에 대한 철이 있듯이 최근에 어떤 하나케미칼에 대한 지지부진한 모습들은 어떤 그 보릿고개를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한 방법이지 않을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케미칼 이 종목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앞에서도 이제 그렇고 지난번에 이제 국제유가를 좀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매도 클라이막스에 대한 이야기했던 상황 있었는데요. 자, 역시 오늘 지수 대비해서는 화학 정유주들 상승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나오고 있고요. 이 종목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정유 화학 섹터를 체크해보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대체 에너지인 태양광이라는 것이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지금은 어떤 그런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우려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유 화학 섹터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정유 에너지 화학 차트입니다. 자, 딱 보시더라도 현재 다중바닥의 패턴에서 움직여주는 모습들, 이제 다중바닥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땅바닥 내지 쓰리바닥
더욱더 강력하게 하방 경직성을 확인해주는 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런 다중바닥의 형태는 이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2014년도 5월부터 8월까지 급등락을 거치면서 형성했던 다중바닥. 결국 글로벌 지수와 국제유가의 어떤 그 급락으로 상당히 좀 많이 현재까지 하락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딱 우리가 이제 현재 구간 딱 보게 되면은 조금은 이상한 점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국제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오늘 에너지 화학 섹터가 상승을 하고 있고 바닥도 다중바닥이다. 이것을 포착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중수 정도는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체에너지 태양광이라는 것이 이제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국제유가가 이제 최근에 6개월간 이제 반토막 이상이 돼버렸죠. 하지만 최근에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지하실 구경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쪽 섹터들은 낙폭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 하나케미칼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도 정유 화학 섹터들하고는 조금은 비슷한 그런 양상으로 다중바닥, 그러니까 11월 7일에 경신했던 저점이 되겠죠. 1,550원을 이탈하지 않고 현재 전저점을 유지를 하면서 현재는 다중바닥으로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하나케미칼 PBR 1배 미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과 4분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전분기 대비해서는 증가세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보유하셨던 롱런 포지션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하나케미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손절가 일단은 전저점이 되겠죠. 1,550원 전저점 잡으시고 비중을 조금은 작게 모아가시다가 서서히 물량을 늘려가시는 전략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케미칼도 방향을 틀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이 이제 1차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한 14,000원 정도까지 잡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CPR 종목으로 한화케미칼 진단까지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정들 미국과 유럽 주목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주는 지난주처럼 이제 중요한 글로벌 이슈가 더 중요한 상황인데요. 먼저 14일 있을 유럽 사법재판소의 22회 무제한 양적완에 대한 예비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22회 무제한 국채 매입에 대한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결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던데, 만약에 위법이나 조건부 판결 시에는 22가 추진할 양적 완화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현재 컨센서스는 22가 적법하게 판결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은행이 13일날 세계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는데요. 작년 6월 14일 전망치를 하향 시 전반적으로 15년 수치는 3.4% 성장률을 보인다고 전망했었는데 그동안 조정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하향 여부의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베이지북 발표와 주요 12월 경제지표인데요. 일단 베이지북 발표에서 12개 전 지역에서 경제 확장세가 지속된다는 기존의 평가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나오는 12월 소매 판매 지표가 있는데요. 근본 추정치는 11월 대비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2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약간 소강 상태이고 정체 상태를 맞이고 있어서 이 부분도 미국 증시의 상승에 있어서 약간 단기적인 모멘텀 약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미국의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는데요. 오늘 알코아를 비롯해서 금주 중후반에는 주요 투자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알코아의 실적 전망치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과 이익 증가율이 소폭 둔화되는 걸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JP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이런 투자은행 자체도 3분기는 뭐 양호한 실적이었지만 4분기는 트레이딩 감소나 규제 당국의 소송 합의 등으로 해서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핵심 일정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국내 증시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 중소형주들은 잘 가고 있지만 삼성전자 일단 지난주에 실적 발표 이후에 대형주로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여건을 살펴본다면 아직은 대형주 쪽에 우호적인 여건으로 모두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궁금한 시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지금 알고 있는 이슈이긴 하지만 유가 하락,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미국의 12월 임금 상승률이 좀 전월 대비 마이너스 증가를 보였던 점, 중국의 물가 하락, 이런 요인에서 글로벌 디플레 우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들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채권 시장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보면서 채권 강세, 주식 약세를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금주에는 세계은행의 주요국 경제 전망 하향 가능성도 있고 4분기 미국의 기업 실적 둔화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12월 경제 지표 둔화,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금주에도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은 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서는 좀 조정 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히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이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매수할 요인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대형주 위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주에서도 상대적으로는 실적 위주로 좁혀서 대응이 필요하겠고, 중소형주여도 좀 밸류에이션과 실적이 좀 겹쳐지고 있는 종목으로 좀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위주의 접근이 중요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대형주는 철저하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접근하자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의 공략 종목 자세한 추천을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김지욱의 종목 돋보기 김지욱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부터 AS를 받고 시작해 볼게요. 지난주에 키움증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난감해하셨던 종목이었는데 지난주에 상한가로 급등했었죠. 오늘 장에서도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GNC 에너지까지 두 종목 받아보죠. 예, 먼저 키움증권 한번 살펴보겠는데, 예, 지난주에 네. 제가 미리 이렇게 원고도 써드리고 했는데 갑자기 상한가를 가는 바람에 저도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상한가 돌파한 게 어떤 큰 인터넷 은행을 다시 하겠다. 그런 발표하면서 같이 그런 핀테크 기대감이나 그런 부분에 좀 올라갔는데, 그때 일단 상한가에 살 수는 없지만 좀 밀려준다면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다. 네. 예, 아침에 잠깐 밀렸었네요. 네, 그 53,000원대를 매수 가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왔어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안 오고 잠깐 밀렸다가 지금 강보합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단은 지금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예, 한번 밀려준다고 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키움증권은 그런 인터넷 온라인 증권사도 거의 최초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큰 성공을 거뒀고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 키움증권에 한다면 한번 저는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좀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지금 살 수는 없겠지만, 긍정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GNC 에너지였죠. GNC는 오늘 좀 이것도 좋은 호재가 있었습니다. NH IT 센터에서
발전기를 또 수주를 했다. 그 GNC 에너지 한 가지 뭐 성장 축은 그런 비상 발전기입니다. 비상 발전기 쪽. 그리고 IT 센터라든가 뭐 클라우드 뭐 이런 쪽에도 계속 수주가 이어가. 우리나라 시장이 그 IT 어떤 그 중심 아닙니까? 그런 네. 클라우드 센터 그리고 뭐 IBM이라든가 그 또 국제적인 아마존도 예, 국내에 그냥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정도로 거기에 다 이렇게 비상 발전 시스템은 뭐 GNC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발전기를 하지만 결국 IT하고도 연관이 굉장히 예, 요즘 잘 가는 IT가 굉장히 높은 종목을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뭐 외국인 매수도 좀씩 이렇게 뭐 이어지고 있고, 예, 앞으로 좀 기대가 좀 많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눌림 줄 때마다 뭐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예, 충분히 수익을 많이 줄 거로 보여집니다. 네. 두 종목 먼저 받아봤는데요. 키움증권과 그리고 GNC 에너지까지 일단은 눌림목을 줄 때는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은 같았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도 AS 받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들은 다 오늘장에서 오르고 네. 있는데요. DKDNI 한 2% 이상 올랐다가 상승폭은 조금 줄었습니다. 일단은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요. 프로암파스트도 2.9%, 한 3% 정도 오르고 있어요. 예. DKDNI는 이거 뭐 드럼통 만드는 예, 네. 회사라고 말씀드렸고, 이 드럼통 만드는 회사는 한 3-4개 업체가 좀 과점 예, 상태에서 꾸준하게 매출은 발생됩니다. 예. 근데 DKDNI 뭐 특징은 일단 예, 리드코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리드코프 그 지분 가치만 해도 굉장히 이 DKDNI 시가총액이 지금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자산 가치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 네.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200원 이하에서는 한번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3,000원 이하에서요? 예. 네. 아니요, 2,200원. 2,200원 예. 이하에서요?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크게 뭐 부담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네. 가치상으로 뭐 실적도 뭐 나름 뭐 괜찮습니다. 본 사업 가치도 괜찮기 때문에 뭐 저는 박스권 상단 2,600원 충분히 예, 돌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미 뭐 여러 번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충분히 이렇게 바닥권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근에 이 총 프롬파스트의 수급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지속적으로 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한번 바닥권의 그 상단 부근이 뭐 4,000원대는 한번 예,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적극적으로 뭐 관심을 가져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프로암파스트 일단 한 번, 두 번, 세 번 바닥을 다지고 일단 바닥권의 고점 부근인 4,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AS를 모두 받아봤고요. 오늘의 단기 공략 종목들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요? 예, 오늘도 뭐 다양하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네. 삼양제넥스입니다. 삼양제넥스 오늘 뭐 좀 빠지긴 하는데 지금 삼양제넥스는 당류, 전분, 뭐 올리고당, 식료품의 어떤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곡물값 하락이라든가 뭐 특히 옥수수값 하락이 가장 그 실제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고요. 옥수수를 최근에 뭐 주 원료로 한 친환경 플라스틱 원료도 생산하면서 이 부분에 아마 차 세대 성장 동력으로 한번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식료품 쪽 업종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고 최근에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50% 미만이고 그리고 유보율도 뭐 3,500% 이상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하반기에 좀 8월 달만 해도 뭐 15만 원대 이상 네. 가다가 지금 최근에 좀 하락한 이유가 곡물가가 살짝 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네. 올라간 상태이긴 한데 어차피 지금 유가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계속 이게 좀 저유가 시대 계속 유지되면 곡물가도 거기에 또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생산자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또 실적 뭐 상반기 뭐 하반기 갈수록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 둔화된 부분이 너무 과하게 지금 반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 12만 원대까지는 한번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상신 브레이크입니다. 상신 브레이크.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예, 가장 또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자동차의 브레이크 마찰제하고 마찰제를 제조하는 전용 설비를, 예,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어떤 교체용 부분에서 그 마찰제는 그 소모성 부품입니다. 네. 예, 브레이크가 많이 밟다 보면 이게 달게 되겠죠. 네. 그 패드가. 국내 넘버원, 예, 업체고,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아직 그쪽 부분은 뭐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2013년도에는 50억 정도 하다가 매출이 2014년도에 100억대, 그냥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 올해는 한 200억 정 이상은, 예, 좀 지금 추세대로 가면 200억 네. 이상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뭐 성장성도 굉장히 좀 갖춰져 있고, 근데 뭐 매출도 괜찮았고, 작년에 괜찮았고, 근데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9,740원 대비해서 한 30% 이상, 예,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뭐 이런 부분 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바닥도 열심히 다졌다는 겁니다. 네.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고, 올라갈 일만 남았고, 지금 뭐 공략하셔도 한 7, 8천 원대 이상에서 충분히 팔 수 있을 거라고, 예, 보여집니다. 세 번째 종목은 또 마찬가지로 자동차하고 좀 연관이 된 종목입니다. 세방전지입니다. 세방전지. 자동차 축전지 쪽에서는 국내 넘버원 업체고요. 2011년도에 그동안에는 뭐 국내 시장에 집중을 하다가 2011년도에 유럽 시장에 진출했고, 2014년부터는 폭스바겐의, 예, 그런 A등급 업체, 협력 업체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 그런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금 상태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납축전지에서 한 단계, 예, 프리미엄으로 이제 높아진 유리 섬유로 된 AGM이라는 그런 전지 시장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네. 그쪽 시장이 상장에서 큰 폭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쪽이 그런 최근에 뭐 플래그십 모델이라든가 현대차에도 예. 좀 최신 모델에는 그게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이 단가가 아무래도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모델이 앞으로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납 가격도 계속 하향 전체적으로 지금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럼 뭐 생산 단가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좀 예, 올해 들어와서는 작년에 좀 주춤했던 부분에 올해 좀 대폭 예, 개선이 될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뭐 4만 원 이하에서는 좀 싸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또 그 하락 이용해서 뭐 가치 투자를 하는 그런 자산 운용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지분을 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 똑같이 한다고 하면 예, 지금 뭐 부담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예, 뭐 장기 투자하기는 굉장히 뭐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종목은 예, 한국전자금융입니다. 한국전자. ATM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보시는 ATM 은행 ATM은 대부분 한국전자금융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CD, 벤 그리고 뭐 현금 물류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홀딩스가 최대 주주고, 그리고 최근에 뭐 피델리티라든가 뭐 한국밸류, 한국투자밸류, 뭐 가치투자 전문사에서 적극적으로 지분을 좀 늘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3분기에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게 나이스 지주사 나이스 홀딩스를 갖고 있던 그 물량을 좀 매도를 하면서 지분배 평가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현금을 좀 또 많이 확보했을 거니까 그게 향후 성장 동력 다른 부분으로 뭐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다든가 예, 그런 부분에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업종이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뭐 중순 이후에 기간에 어떤 적극적인 매집이 좀 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도 2,6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기관들 뭐 지금 뭐 많이 매집을 많이 지금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앞으로 기대가 한 3,000원대 이상에서는 충분히 예, 매도할 수 있을 거라고 예, 보여집니다. 조정 시에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양제넥스 그리고 상신브레이크, 세방전지, 한국전자금융까지 4가지의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들 언제든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VOD 통해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지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증시의 흐름과 함께 또 후광통 시장 관심 종목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3거래일째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장 2.5%로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5일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중국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은 상해 종합지수 우선은 오늘도 좀 큰 폭의 내림세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4%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3영업일째 밀리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차트를 보시면요. 3영업일째 밀렸던 적이 12월 달에 한번 있었습니다. 12월 22일, 23일, 24일 3영업일 동안 밀린 다음부터 다시 한번 또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중국 시장에 밀리는 이유보다는 그동안에 올랐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매물 실현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마찬가지로 12월 달에도 차익 매물 실현과 동시에 정부에서 급등에 따른 우려감 표명, 그다음에 레포 채권에 대한 담보에 대한 강화권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별한 악재보다도 시장이 많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쉬어가는 모습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증시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른 쉬어가는 구간일 뿐이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조정은 금방 끝나고 또 추가 상승 분위기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으로 이해해봤고요. 이어서 후광통 관심 종목, 업종 모두 살펴볼 텐데요. 아직까지도 후광통 지난해 11월에 출범을 했는데 생소하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하실 수 있는지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고 곧바로 관심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후광통 어려울 건 없습니다.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중국 주식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할 것 같은데, 중국 증시 한마디로 강세장의 초기 국면이었던 국내의 한국 증시의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의 모습과 지금 정말로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삼성화재 같은 종목들이 내수가 커지기 전에는 상당히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100분의 1에서 50분의 1의 주가였죠. 그런 초기 국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내수를 지금 현재 중 같은 경우는 7,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수혜받을 종목들을 지금 현재 다반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후광통 투자는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국내 증시가 이렇다 상승 모멘텀이 없는 입장에서는 전 세계 시장에서의 종속되어 있는 한국 시장에서 나의 대부분의 주식을 투자하기보다도 중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두 번째 시장에서 앞으로는 가장 큰 시장이 될 그런 쪽으로 나의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귀주모터주입니다.
규주모태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로 봤었을 때 양주가 규주모태주 같은 경우는 우선 먼저 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드리자면 중국의 전통주라고 할 수 있는 마오타이주,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병에 30만 원을 육박하는 그런 최고급 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봤었을 때는 양주가 점차적으로 정치인들에서 일반인들로 넘어갔던 시기가 바로 1990년대인데요. 지금 현재 규주모태주도 기존에는 공무원들 위주로 수급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들, 일반인들에 대한 연봉이 높아지면서 규주모태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또한 중국은 관시, 그러니까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물, 특히나 좀 좋은 선물을 해주길 원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 저녁 한번 초대하더라도 수십 명을 한꺼번에 초대할 정도로 상당히 통 큰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관시용으로 규주모태주는 상당히 앞으로도 관심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두 때 후광퉁에 대한 투자의 이유, 우리나라가 앞으로 장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중국에서도 그려볼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종목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규주모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후광퉁 시장 종목 가운데 오늘은 규주모태주 추천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대응하실 겁니까? 제가 지난주 내내 떠들었던 업종들 기억하십니까? 중국 관련주, 춘절 관련주 봐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 급등하고 있죠. 특히 밥솥 얘기 드렸는데요. 르용푸체는 거의 상한가 육박합니다. 그리고 뭐 화장품들, 한국골마나 코스맥스 등등 급등을 또 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 춘절 효과에 대한 부분은 2월 달에 기대할 부분이고 지금은 1분기에 나올 4분기 실적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크게 좋은 모습을 보일 그런 기대감 자체는 사실 굉장히 낮추셔야 되지만 그래도 개별주 위주로의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거기에 더불어 중국 모멘텀까지 붙여준다면 금상첨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후광퉁 얘기가 나왔지만 이젠 또 무슨 강퉁이 선강퉁이에요. 선강퉁 들어보셨나요? 선강퉁? 선강퉁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따라 또 중국 관련 이슈 관련주들이 상승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시장이 열릴 것 같아요. 참 재밌습니다. 하여튼 뭐 올 상반기는 중국 관련 이슈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제가 왜 춘절 관련주들을 계속 얘기하는지에 대한 이슈 지켜보시고 제가 오늘 또 가지고 나온 종목 춘절 관련주입니다. 실적주 위주로 준비해봤고요. 수급까지 개선되는 종목 준비해봤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 상담까지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줘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입니다. 삼성전기부터 해서요. 리움쿠첸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천천히 볼게요. 자, 삼성전기부터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주가가 최근 들어서 조정받더니만 바로 1월 들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기 주가가 빠르게 튀어 올라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1.4% 정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출시가 나올 갤럭시 S6에 대한 포인트까지 같이 잡혀 있고 또 올라가는 이유의 핵심은 뭐다? 어닝, 실적이 4분기 때 3분기보다 개선사항이 클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수급도 최근에 개선사항이 크고 오늘도 또다시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NC소프트인데요. 자, NC소프트가 20만원 간다 그랬어요. 1차적으로. 오늘 19만 9천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조금 밀려 내려온 건데
뭐 내일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제가 20만 원까지만 간다 그랬나요? 1차는 20만 원이고 얼마? 25만 원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상담도 도와드렸었죠. 자, 수급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수량으로 따지니까 외인이 2만 1000주가량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이 6000주가량 매수를 해줬습니다. 최근 들어 수급은요, 꾸준한 기관들의 매수가 끝도 없이 밀려오고 있다. 12월 12일부터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관들이 오늘까지 순매수를 이어갑니다. 계속 매수해주고 있어요. 계속. 네, 끝내주죠. 자, 이 멈출까요? 안 멈춥니다. 계속 될 거예요. 언제 팔아야 될까요? 기관들이 매도가 강화될 때, 그때 그냥 정리하면 돼요. 25만 원이 안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기관들 1차적인 수익 실현하고 난 이후에 다시 25만 원까지 올린다는 소리. 그래서 기관 매도만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LG화학인데요.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LG화학이 소폭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가지고서는 아직은 얘가 확실하게 돌아간다, 돌아섰다고는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러 가져왔어요. 수급이 오늘 좋아요. 네,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래 수급이 좋습니다.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많이 물려 계신 분들 있죠? 작년에 사신 분들 단 한 분도 수익이 나신 분들이 없습니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 네, 그건 분명히 열려있는 건 맞지만 아직으로서는 되게 애매하다. 성장성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지만 조금 약간 애매하지 않나. 네, 그래서 조금 시장에 대해서 봤을 때 화학주들 나쁜 업종은 아니지만 재미도 없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자, 다음은 CJ제일제당인데요. 요것도 몇 차례 조금 이제 거론을 최근에 좀 드리고 있는데 CJ제일제당이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뭐 제가 상품 차트를 가끔씩 열어서 보여드리잖아요. 어떻게 돼 있나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열어놓은 게 옥수수예요. 주봉인데요. 일봉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제일제당이 언제부터 얘가 오르기 시작했나요? 거의 12월 말쯤부터가 떨어지고 있죠. 옥수수 가격이. 자, 올려볼게요. 차트를. 네. 바로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다시 상품 차트 갑니다. 옥수수 말고 뭐 할까요? 소맥. 밀가루 봅시다. 자, 밀가루가 12월 중순 말 그때부터 어떻게 꺾여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 제일제당의 주가가 바뀌고 있는 모습. 상품에서 특히 제일제당은요, 소맥 밀가루하고요. 소맥이 밀가루예요. 그리고 옥수수 같이 보시면 돼요. 네. 하나 다른 종목 중에 대상 같은 경우는요. 대상은 주 제품이 뭐죠, 여러분? 청정원이잖아요. 뭘로 주 재료가 이루어집니까? 콩이 많아요. 콩. 대두가 많죠. 그래서 제일제당 같은 경우 말고 대상 같은 경우는 대두 가격에 조금은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경우도 소폭은 있어요. 뭐 큰 영향은 안 주지만 이런 포인트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변화는 없기 때문에 대상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뭐 그렇게 아직은 네, 변동사항은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이런 포인트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 수급 굉장히 좋았고 상승 분위기 탈 겁니다. 더 갈까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때문에? 밀가루와 옥수수 때문이다. 이 포인트 기억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요. 리엄쿠첸 보겠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뭐였습니까? 밥솥 관련주들을 제가 지난주에 몇 차례나 말씀드렸습니다. 밥솥, 화장품, 카지노, 뭐 여행, 춘절 관련주 얘기 드렸잖아요. 쿠쿠전자는 조금 오늘 별로 안 올라가는데 올라가긴 해요. 리엄쿠첸이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까 벌써 춘절 효과 이런 소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맞다고요. 네. 시장에서는 딱히 이슈거리를 내놓고 모멘텀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핑계가 참 좋잖아요. 곧 다가올 춘절 효과. 그래서 제가 먼저 짚어드린 겁니다. 그 누구도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중국 관련주들 계속 올라갈 겁니다. 잘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고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리엄쿠첸 보유하신 분들 네, 괜찮습니다. 잘 가져가시고 추가적인 상승에 맞춰서 저한테 상담 주시면 제가 어떻게 상황 보고 매도 의견이나 비중축소 의견이나 보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상담을 조금만 해볼까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해볼게요. 자, 이지바이오를 볼게요. 5,350원에 20%를 보여 계십니다. 보겠습니다. 2620님 볼게요.
자, 오늘 이지바이오 급등합니다. 제가 이지바이오나 팜스테론 이쪽 관련해서 뭐 말씀드렸습니까? 상담 오신 분들 팔지 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돈육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육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료값도 떨어지고 있네요. 곡물가가 떨어지니까. 그에 따라서 어떻게? 네,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지바이오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를 아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슈가 됐던 여러 가지 포인트들, 어떤 포인트를 보셔야 될까요? 수급적인 부분인데 볼게요. 자, 오늘 외인이 59,000주 순매수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4,000주가량, 기타 법인에서 47,000주가량 들어와줍니다. 오늘 개인 물량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다 털렸구나. 지난 금요일 이어서 오늘도 개인 물량이 다 털렸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도 개인이 10만 주 이상 물량 털립니다. 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20만 주까지 나올 수 있기도 한데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거를 지금 따라간다는 거, 여기서 따라간다는 것 자체는 이건 이제부터 투기죠, 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 나오고 나서 반등을 줄 때 그때 포인트 이용하셔가지고 따라 붙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좋아 보여도 조정은 나온다. 그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팔 필요는 없어요. 팔 필요는 전혀 없고 즐기십시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실적에 대해서 불안감은 가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손절가 라인만 잡아드리자면 5,800원만 기억하시고 계속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뭘 해볼까요? 네,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자, 6559님 매수가 82,000원에 15% 보겠습니다. 되게 오래되셨나요? 제가 잘못 본 건가? 이게 몇 년 되신 건가요? 82,000원이 맞나요? 자,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네, 맞는 것 같네요. 자,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182,000원이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자, 현대중공업의 현재가 기준의 PBR은 0.5배입니다. 기업을 청산했을 경우에 2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리는 근데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조선주들은 힘들어도 작년 내내 힘들었잖아요. 힘드셔도 가져가고 버티셔야 됩니다. 올 한 해는요. 작년보다 올해가 그나마 좀 더 낫기 때문에 현재의 4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닥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크다. 수준은 작년보다 그나마 좀 개선사항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 걱정인 것은 조선주들이 이제 유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뭐 LNG선 같은 경우나 여타 다른 여러 포인트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사우디 쪽, 이쪽 중동 쪽과 쉐일유와 일단 기본 정유주들이 좀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정유주들을 시추할 때 쿠웨이트, 사우디 기준으로 해서 한 배럴당 14달러 정도가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 쉐일유 같은 경우에는 40달러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약간은 조금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쉐일유가 좀 더 마진이 남기 위해서는 50달러로 가야 돼요. 서로 죽이긴 한데 조금 서로 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조금 잘 지켜보시고, 일단은 현대중공업은 계속적인 상승 그림이 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 급하게 이거를 매도한다는 것 자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주 믿어보시고 좀 더 보유해보고 PBR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를 좀 해드릴게요. 종목을 잠깐 보죠.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2개 있는데요. 네, 굳이 뭐 AS 해드릴 건 없어 보입니다. 뭐 이틀밖에 안 됐어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볼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한국콜마를 준비했습니다. 네, 춘제효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가가 좀 급등은 하고 있긴 해요. 그래도 제가 들어갑니다. 왜? 살만하니까. 자, 오늘 드디어 수급이 좀 잡히기 시작했어요.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안 들어온 수급이 오늘 3만 주가 들어옵니다. 기타 법인 쪽에서 9,000주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 전까지 해서 잘 재미가 없었어요, 사실. 기간 매수가 잡히네요. 그렇죠? 수급 열어보자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재미가 없었다. 이 모양 이 꼴. 그냥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조금 들어옵니다. 투신이 이틀 연속 강하게 매수가 잡힌다. 주가가 어떻게 7% 이상 뛰고 있다. 차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싹 밀렸던 포인트에서 어떻게 오늘 급등이 나온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거예요. 보자면 투신권의 매수가 43,000주까지 잡혔습니다. 이날 지난 금요일 거래량이 16만 주였는데 투신 43,000주를 매수했다. 굉장히 많이 산 건데 주가가 어떻게 꼼짝도 안 하고 오히려 지난 금요일은 떨어졌어요. 매수 신호였다는 소리죠. 어느 정도 이런 포인트는. 그리고 춘조효과 같이 잡혀있죠.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오늘 수급이 또 잡혀버리네요. 그렇다면은 한번 요거는 베팅 걸을만 하다. 이렇게 급등할 경우에는 급등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에 사냐? 오늘 종가 사인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는 공개 안 합니다. 왜요? 이 방송에서만 제가 정리할 거니까 목표가는 말씀 안 드리고요. 손절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45,000원으로 잡아 드릴게요. 한 5% 정도인데요. 꼭 방송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국 콜마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내일은 또 상황 보고 어떤 종목을 드릴지 방송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장 마감을 8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1921포인트로 0.1% 정도 내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574포인트로 0.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장에서는 이렇게 양시장 엇갈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셨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 곳으로 모아줬죠. 아직은 중소형주다. 대형주는 철저하게 실적 위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장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